시청자 여러분, 또 몇 개월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자주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콘텐츠를 올려야 도리인데, 그러하지 못함을 또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수시로 제가 말씀 올렸듯이 제가 이 유튜브를 금전적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0%도 0.1%도 0%라는 건 없는 것이고 0.1%도 없습니다. 0.1%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제가 관종주의자가 돼서 관심을 받기 위해서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만여 명 이상의 구독자님들께서 구독해 주시고, 또 한 콘텐츠를 올리면은 오랜만에 올려도 또 수천 명이 시청해 주시고 하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이제 여름 날씨가 시작이 되었고, 장마가 닥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비가 정말 경상도 말로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기분은 상쾌합니다. 오랜만에 비가 내리니까요. 한절기, 그리고 한여름, 무더위, 장마철 우기에 차량 운전 조심들 하시고 안전운행 하시고 양보하시고 이해하시면서 운전하시고 또 하루하루 생활 영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간혹 시청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제가 한두 명 봤는데요. 실제로 제 자스는 배신은 인생이다 라는 그 일반 출판 도서 예스24라든가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정말 한두 명이 정말 그 책도 읽어보지도 않고, 또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한 지가 2년 가까이 되는데요. 제 유튜브 내용도 전혀 보지도 않은 사람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비판적인 자라고 저를 매도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고 한 사람이 있네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모 씨라고 있는데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제 콘텐츠를 정말 1분이라도 시청하시고 그런 유튜브에게, 저 같은 일개 필부 장사미사에 불과한 유튜브에게 그는 언어의 표현 문구를 해서 매도하는 게 정당한지 자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군지 아마 이 방송을 보실 수 있을 것인데요. 한번 자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보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비판적인 유튜버? 근데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튜버가 53,000여 개 이상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될 수 있겠고요. 근데 그야말로 먹는 거 먹방이라든가 또는 외설, 야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호기심을 끄는 그런 콘텐츠들이, 유튜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독자 많으신 분들, 돈 많이 버시고 하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하고는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구독자가 비록 제가 적고 뭐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야말로 사회, 정치, 감입니다. 감이, 사회, 정치, 또 더 나아가서 체육, 스포츠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약자 분들을 위한 저는 유튜버의 모토를 삼고 진행하고 있고, 콘텐츠도 그런 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잘된 것은 또 잘됐다고 방송에서 얘기하고, 정치 사회 분야에 일반 관심 있든 없든 유튜버가 비판적인 성향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유튜브를 뭐 때문에 합니까? 그럼 모든 걸 좋다는 것만 올립니까? 음식점이 좋지 않으면 저는 그런 것 하지 않지만은요, 정말 음식점이 택도 아니게 한다면은 음식점이 안 좋다고 올려야 되고요. 명예훼손이 안 되는 선에서 잘 되면 잘 되고 그 집이 맛있으면 맛있다고 올리는 게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걸 저는 저 유튜브를 한번, 구독자님,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올린 건 몇 수십 개 되는 콘텐츠를 많지는 않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들을. 저는 간종적으로 관심 종자가 아닙니다. 저는 사회에 잘못된 곳곳들, 또 뭐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세력들의 일탈 행위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그게 비판만 하는 것입니까?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국회의원도 잘하는 분도 있고, 지방의원 중에서도, 자치단체장 중에서도 정말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단편적인 한 가지를 가지고 명예훼손적인 그런 문자를 삼가해 주시기를, 정말 이거 7분이나 되는 시간을 이거 할애를 했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멋모르고요. 예. 좀 저도 부족하고 정말 장사미사에 불구하지만은 사회 공부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제가 7분 시간에 8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너무 빨라요. 근데 오늘은 사실 제가 남기고 싶은 게, 사실은 콘텐츠 여러 가지 제목을 나눴다 보면은 많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할 것도.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를 그냥 집약해서 몇 가지 두서없이 정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 큰 틀만, 강론은 접어두고 큰 틀만 제가 말씀을, 그 콘텐츠에 방송을 녹화를 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우리나라의, 먼저 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들 선거가 작년 6월인가 했죠. 이제 1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지지하신 각 여야, 야여, 좌파, 우파, 좌파, 보수, 진보, 각자의 가치관과 그 팬으로서, 당원으로서 한 표들을 행사하고, 또 자신이 찍은 분들이, 후보자들이 당선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낙선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선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 표 한 표 땀 흘리면서 열심히 그때 당시에 자치단체장, 광역이든 기초든, 광역의원, 기초의원이든 그때 당시 의원들에게 90도 절들을 많이 받고 전화도 많이 받고 문자도 많이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핵심적인 역할을 또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 그 선거단체, 선거 캠프에. 근데 지금까지 전화 한 통 주고 못 받고 진심 어린 뭐랍니까? 문자? 그리고 물론 한가할 때도 있지만 굉장히 바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 말입니다. 그래도 1년이 되었는데, 지났는데 밥 한 그릇 하지 못한 사람들도 제 주위 자치단체장 중에서 있습니다. 향후에 제가 남겼던 지방의원들과 기초단체장들의 그 행태, 그리고 일탈 행위, 그는 여러 가지 선거 문화 등에 대해서 제가 방송 녹화를 해둔 콘텐츠가 있습니다. 한번 검색하셔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똑같은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강조하지만은 지방의원, 특히 기초의원 정말 없애야 합니다. 물론 없애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 없앤다고 생각되고요. 그래도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중 한 명, 조족지혜를 할지라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기초단체 우선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광역의원도 대폭 줄이고, 국회의원 숫자도 지금 국회의원들 야당이 됐거나 여당이 됐거나 똑같습니다. 자기들 과거 여당일 때, 또 자기들 과거 야당일 때 했던 행동들 서로 똑같이 아진인수, 무렴치 한 그는 정말 기만스럽고 국민을 기망하고 속이고 선동하는 그런 여야의 행태는 여야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0개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의원 수를 300명에서 30% 줄인다. 저는 솔직히 비례대표, 직능대표를 선발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도입한 그게 주 목적이었는데요. 그 직접 선거에서도 공천 과정에서 그런 걸 배당하면은 충분히 그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비례대표부터 없애야 되고요. 그리고 현행법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 정수가 헌법으로 아마 200명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솔직히 쏙 시원하게 정말 국회의원들 국민 기망하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만 해치해만 나불거리지 마시고 50명이라도 줄여보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보좌관과 비서관, 차량, 철도 등 무료 승차, 그 외에 그건 100가지가 될 겁니다. 우리가 군에서 이야기하면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소리에 대령에서 장군이 되면 100가지가 달라진다고요. 국회의원 정말 100가지의 기득권이 있을 것입니다. 외국같이요, 유럽같이 국회의원들 같이 사무실 이용하고 비서 보좌관들 공통으로 이용하고 그런 것부터 보여주세요. 물론 저 혼자 이렇게 막말로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방송용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씨 부린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바뀝니다. 300명요. 지금 30명 줄인다고 던지 놓던데요. 아마 30명도 안 줄일 겁니다. 더 내리려고 할 겁니다. 아마 비례대표라도.
나라가 안 바뀝니다. 여당, 야당 누가 돼도 똑같습니다. 기득권, 여당 기득권, 야당 기득권들 그 지역의 토착 외구는 아닙니다. 토착 외구는 제가 뺍니다. 외구는 토착 세력, 토호 세력들 아닙니까?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에 터줏대감, 토호 세력, 그리고 기초의원들을 자기 수족으로 삼고 운동원으로 삼고 민원 처리를 하는 그런 지금 구조 아닙니까? 이 카르텔을 없앨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걸 좀 부르짖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정 정당 당원이 아닙니다. 어느 정당을 미는 것도 없고요. 정책을 저는 보고 여당이 잘 됐을 때는 잘 됐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못 됐을 때는 못 됐다고, 야당이 잘했을 때는 잘했다고, 못했을 때는 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한쪽이 완전 빱니다. 쉽게 말하면 저도 대행 유튜브에서도 이런 용어를 쓰니까 저도 한번 써봅니다. 빠들이 있어요. 그게 그 당을 망치는 겁니다. 여당이 되었다 한들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선동대회 끌려가고 무조건 도장 콕 찍어주고 하는 이런 행태의 우리의 유권자, 우리 정치인들 욕할 자격 사실 저는 저부터 없습니다. 저부터 자격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할 자격도 사실은 저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만든 게 사실은 우리 정치인들 욕을 하지만은 우리 일개 한 명의 국민들께서 선택을 잘못하시고 가치관이나 판단을 잘못하신 겁니다. 잘된 것은 잘된 것을 가리고 못된 것은 못된 것을 가려야 됩니다. 객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느 당이라 해서 무조건 그 당에 빤다. 그게 여야 당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당황치는 겁니다. 당황치는 거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특정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뉴스를 많이 보기 때문에 텔레비 뉴스는 안 봅니다. 저는 텔레비 안 본 지가 제가 근 7, 8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텔레비 안 봅니다. 오락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봅니다. 오락도 안 보세요. 전부 다 조선시대 음서제도입니다. 자기들끼리 나와서 가족끼리 나와서 먹는 거, 집자랑, 차자랑, 그런 자랑하고 자기들끼리 코스프레하고 빨아주고, 그리고 그게 또 논픽션이 아니잖아요. 전부 픽션이지 않습니까? 촬영하면서 수차례 커트하고 짜직해서 방송을 내보내고, 자식들도 2세들 조선시대 음성조대보다 더한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들끼리 해먹고 있는 거예요. 방송 PD나 방송국 관계자들도 자기들이 카르텔에 자기들이 출연하는 사람들, 소개하는 사람들 그 인맥 가지고 돌고 묻고 주고받고 하는 세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다고 우리 국민들은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취향에 따라 다르니까요. 저는 그런 방송을 안 봅니다. 그리고 외국에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그런 텔레비만 켜면은 전 방송국이 종편이든 일반 방송이든 먹고 자랑하고 저끼리 코스프레하고 웃어주고 서로 참 눈뜨고 못 보는 그런 오락 프로들 참 많습니다. 가정에 살을 쓰고 그 방송하는 거 보면은 참 가당치 않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 국민들 웃고 또 방송에 보고 열광하고 즐깁니다. 그래서 저는 안 봅니다. 뉴스는 왜 안 보시는지 알겠죠? 7, 8년 전부터 안 봅니다. 저는 네이버를 통해, 네이버나 다음이나 통해서 여기 방송에, 핸드폰에 있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뉴스를 전달받고 보고, 검색해서 제 볼 거 보고 또 안 볼 것도 봅니다.
제일 좋은 것만 보면 안 되죠. 나쁜 것도 다른 반대편에 있는 것도 봐야 객관성을 제가 가지죠. 그래서 제가 어느 특정 프로를 자랑이 아니고 뭐 홍보도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그 마음에 들어요. 저는 당원도 아니고, 하지만은 행맹 20일인가 황장수 뉴스 브리핑, 부산 출신일 겁니다. 저는 그분하고 통화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저는 학연, 지연, 혜련 아무 관련이 없는 황장수 경영연구소인가 그 소장님이시고 행맹 21당 대표이실 겁니다. 그분이 주창하시는 부분 100%다 맞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짜 서민들을 위해서 그게 이루어지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음에 장래 우리 자식들, 자손들, 손자들, 자손 대대를 봤을 때는 지금 당장 그 주장이 허황되고 하다고 폄훼할지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 석보 15조 플러스 또 2개 해서 이렇게 해서 있는데요. 석보 15조라는 걸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해보시면 우리 서민들을 위한 겁니다. 뭐 당이 작고 크고 어느 당이 누구하고 뭐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는 정말 객관적으로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할 거는 비판하고 잘하는 건 잘했다고 하는 그런 객관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이라는 것은 비판성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판성이 없는 유튜브나 일반 언론이 존재해서는 안 되죠. 솔직히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뭡니까?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감사하고 또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 구청장, 시장, 군수, 도지사, 심부름꾼, 저는 불가하다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 그런 사람 있으니까요. 제 주위에 그런 구의원들이 있습니다. 구청장 수발하러 다니고, 그게 본인의 임무 아니거든요. 행정기관을, 군청을, 시청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옛날같이 무급제를 돌아가야 됩니다. 수당,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 수당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 자격이 없으면은 기초의원 하면 안 되고요. 강력의원 하면 안 됩니다. 월급제, 물론 국회의원들이 못 없앱니다. 이것도 또 못 없앱니다. 기득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그걸 국회의원들이 입법하겠습니까? 또 자치단체, 부산시장이면 부산시장, 경남도지사면 경남도지사가 그 조례를 만들어서 그 급료 무급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꿨습니다. 제대로 역할만 해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말이 한쪽으로 갔습니다. 그 서민들의 역할을 행맹 21이라는 당 소규모 당이지만은 그런데 주창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우리 서민들에게 맞는 그런 그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건전하고 올바르게 그 컨텐츠나 그리고 또 당을 아마 운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당원도 아니고 그 당원 한 명 거기 그 당원조차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밑에 당원조차 한 명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유튜브를 보고 검색하고 이렇게 볼 때 본받을 게 있고 받아들일 게 상당 부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야여 기득권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대안 정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미래지향적인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논평과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아마 지금 현재 사실은 그 콘텐츠 그 프로가 아마 우리 몇 개 유튜브와 더불어 우리나라
이 시사 정치 사회 분야의 그 원조입니다. 사실은 구독자가 100만, 200만이 돼도 할 것인데, 돼야 할 것인데, 지금 50, 60만에 그대로 지금 몇 년째 머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는 또 설명을 또 드리지 않겠습니다. 굉장한 어려움과 공경에 지금 처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유튜브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야, 혼자 그냥, 뭐, 내지르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지르는 거 아닙니다. 저도 객관성을 가지고, 저도 공부를 하고, 가치관을 올바르게 가지려고 많은 책도 많이 봅니다. 뉴스 많이 이게 접하고 이렇게 보고요. 역사도 다시 요즘 많은 책을 보고 공부를 합니다. 그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기회가 되면은 뭐 많이 후원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건 제가 절대 뭐 그 연구소하고 짜고 무슨 뭐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자, 또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게 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길다 보니까 넘어갔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전체 텔레비만 켜면은 꼭 똑같이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이 그때 얼마나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똑같은 행태가 지금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맞죠. 이제 경찰이 수사권 독립이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또 그 영장 하는데요. 영장 청구와 이 과도한 영장 청구, 그리고 법원의 과도한 영장 남발. 이게 저는 참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자서전에 있는 책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국민들께서 보면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높은 사람들이 잘된 사람 기득권들이 잡혀가고 포승줄 묶여가고 요즘은 포승줄 뭐 또 그다음에 수갑 채우는 걸 안 보이는 걸로 원칙을 한다 하지만은 또 뭐 정식으로 그 뭐 앞에 포트라인에 세워서 사인 찍히지 않도록 인권 차원에서 한다고 했지만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게 행행되어 있었습니다. 뒤에 좀 바뀌었지만은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국민들은 그걸 보고 박수치고 웃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리만족이죠. 잘된 사람이 사돈 뭐 땅 사면은 사촌이 배 아프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대리만족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있으면 당연한 절차를 밟아서 처벌을 받아야죠. 제가 한번 제 책 배신은 인생이다라는 책 부분 중에 법관의 재판 운용과 개심죄라는 그 테마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제가 일부분 이것은 제가 한번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지고하를 막론하고 민행사상, 특히 행사상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금이 되고 벌을 받는 건 당연하겠지만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론재판, 마녀사냥, 판검사들의 괘씸죄로 인해서 구금되고 형을 선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제가 쓴 것이 있고요. 이게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남 잘못되는 때 박수를 칠 것이 아니라 사물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우리나라 검찰의 압수수색은 형사사법 운영 방식법도 아닌데 지금처럼 무조건 잘 걸면 된다는 식이 아니라 좀 더 선진화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경찰에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은 그 수사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많은 권한이 경찰에 가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영장 청구와 압수수색을 경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영장 청구와 압수수색을 너무 쉽게 허가하는 관행을 깨야 한다. 이웃나라 일본의 보석 인용률은 80%가 넘고 우리나라는 20%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이 홍수처럼 너무나 많다. 문재인 정권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 제가 책을 쓸 때입니다. 2019년 5월까지 10만 5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기준보다 20%나 증가한 역대 최고치다. 하루 700여 건으로 직과 사무실, 휴대전화, 컴퓨터, 금융계좌를 뒤졌다는 증명이다. 그야말로 압수수색 공화국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하나의 영장으로 하루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20여 회의 압수수색을 당한 어떤 대기업의 경우는 이미 압수수색을 한 곳을 다시 트는 방식이다.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나올 때까지 털고 있다. 요즘은 피해자를 도우는 개인 변호사가 더 나아가 소속 로펌 사무실 전체까지도 압수수색한다고 한다. 특히 휴대폰이나 문서를 수색하는 경우는 영장에 적시된 항목만 선별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틀어서 압박하는 수사, 별건 수사, 모욕주의 수사, 머리털기 수사를 하여 오히려 범죄를 검찰이 만들고 있다. 연간 3만 건이 넘는 참고인과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통째로 압수하고 있다. 하물며 그 내용을 언론 등 외부로 흘리는 범죄 행위도 저지른다. 이건 명백한 폭력행위이고 범죄행위이다. 법원도 여기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법원이 범죄행위를 용인하고 있다. 법원의 압수수색 기각률은 단 1%에 불과해 사실상 아무런 통제도 없이 발부하고 있고, 이쯤 되면 법원도 인권 침해의 공범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틀어서 문제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법원의 압수수색이 인색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메멘토 모리를 기억해보라. 이것은 권력이 어디에도 있음을 기억하라는 라틴어의 객언이라 알고 있는데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뜻이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면 경찰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주거지, 핸드폰, PC 등 개인적인 공간들을 먼저 들여본다고 보고 시작한다. 문제는 증거를 찾기 위하여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찾기 위하여 본다. 경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그것을 만들어준 법원의 책임도 크다. 검사의 업무에 협조하는 데만 몰두했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데 소홀했다. 특히 일개 우리 서민 필부 장사미사에게는 더더욱 그렇게 했을 것이다. 100% 발부했을 것이다. 또 판사는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 주기 위해 있는 기관이 아니다. 국민의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우리 국민의 약한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법원이다. 압수수색의 영장 심사도 강화하고 엄격해야 하며 영장 청구, 발부 관행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누차 강조하지만 역지사지 혹은 쉬운 말로 진짜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나 그리고 가족, 주위 지인들이 마녀 사냥식으로 매도되면 억울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어느 개인의 인생이 걸려있는 일에 검경찰과 법원이 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고리 하지는 말아야 한다. 이 또한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다. 법의 위반이다. 그 배신의 상처가 쌓여 어느덧 인생을 체념하며 언제까지 살아가야 하는가? 한 가정과 한 사람의 인생과 지원이 파탄되는 것이다.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인생에서 체념한 것들을 불러와야 한다.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가 바로 검찰 개혁이다. 제가 자서전 책의 일부를 인용을 했습니다.
했는데요. 이게 정말 우리 서민들 주위에 많이 보면은 사상을 가지고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솔직히 변호사 선임만 하고요, 행식적인 국선 변호사만 하고 한 사람이 물론 죄를 지으면 죄를 받아야 하는데요. 정말 죄를 받지 않아도 벌금으로 외국같이 형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반 서민들에게도 말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서민들이 무슨 돈이 있겠나 하겠지만은 서민들은 국선 변호인만 선임할 수 있고 행식적으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며 구금이 되면은 영치금 등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생활 패턴과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면은 금전적으로 벌써 파탄이 와버립니다. 차라리 노역을 시키든 금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전국에 50여 개 교정기관이 지금 현재 포화 상태에 있는 지가 벌써 20, 30년이 넘었습니다.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아니, 제가, 올렸던 컨텐츠에 보면은 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테마들을 보면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권 남용, 경찰개혁, 법관의 법정운용과 개심죄, 교정기관의 개혁,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 다음에 교육을 망치는 사람들, 요즘 교육 때문에 또 나라가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옛날에 벌써 제가 언급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성적 순대로, 옛날 저희들 때 예비고사 시대 같이 성적 순대로 딱 해서 자기가 지원해서 대학에서 딱 끊고, 학교에 뭐 내신이든 뭐 수행평가인지 뭐 대학 입학 사정관인지 그런 걸 들 필요가 있습니까? 1년에 두세 번 봐서 평균 내어서 그 점수 가지고, 아니면 대학교에서 옛날식으로 입학시험 보고 예비고사 딱 치러서 성적 순대로 가야 되고, 법학 전문대학은 다 없애야 되고, 의학 전문대학원도 없애야 합니다. 사법고시제도 부활하고 시험 치러서 임용되고요, 합격시키고, 판검사 임용되고, 변호사하고,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또 다음에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의 행태, 저도 연예인들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텔레비에 나오면은 저는 참 친한 애들도 많이 있는데요, 가정스럽게 짝이 없는 연예인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인들, 뭐 체육의 문제점, 뭐 공기업의 낙하산 부분, 이건 다 문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저는 이미 2년 전에 자서전에서 이미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을 했고요, 또 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테마를 가지고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는 대로 힘드시겠지만 한번 살펴봐 주시면은 쭉 있습니다. 제 책에 이 쭉 보면은 순서를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공기업 임원 임용 문제, 그 다음에 장애인 폐마하는 거, 공기업 이 공모 과정들, 국회의원 선출 공무원들의 그 일탈 행위, 교육을 망치는 사람들, 장차관 선출직의 뭐 배지 문화, 세무행정, 여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려온 게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판검사, 판사, 대법원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죠. 그 뒤에 항변, 구속됐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곧 그만두지만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됐을 때 항변했던 얘기,
그 얘기에 저는 반론을 제기했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뭐 제가 미워서가 아니고요. 그러면 진작 자기 있을 때 5년 동안 6년 동안 대법원장 하면서 뭐 했는지 그에 대해서 제가 좀 신랄하게 비판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 검찰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있고요. 경찰에 대해서도 한 부분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참 드릴 말씀은 많고, 제가 이게 뭐 유튜브 뭐 전문가가 아니라 놓으니까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고, 제가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금전적 이윤을 위해서 이 유튜브를 개설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하는 업이 있고 자식들이 하는 업들을 제가 또 도와주는 부분이 또 있고 해서 시간적 여유가 사실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너그러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마음은 제가 매일 올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해서 드릴 말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 제가 드려봐야 그게 뭐 인용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고쳐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뭐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 같은 뭐 한 명이라도 제가 요즘 예 비염 감기가 좀 오고요. 피부 트러블이 좀 생겨서 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통계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대한민국의 그 고소 고발률이 일본의 5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만약에 5천만 명이라고 본다면은 근 1천만 명이 벌금 이상의 전과자입니다. 통계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침소봉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고소고발을 한 사건 중에서 기소율, 그러니까 혐의가 있어가지고 검찰에 송치되고 재판에 회부되는 게 벌금까지 내는 게 25%에 불과합니다.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100건을 고소고발을 하면은 25건만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벌금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약식 기소라고 하죠. 그것을. 근데 4분의 3은 무혐의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감정적으로 고소고발하고 보는 겁니다. 고소고발 남발의 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검찰 경찰의 공화국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 너무나 뒤떨어지고 무지합니다. 안 되는 사건을 고소고발해서 4분의 3은 무혐의 처리됩니다. 그 무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는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제가 여기 제가 책에 있는데요. 제가 써놓은 게 있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 고소율이 우리가 일본의 10배 이상 많을 겁니다. 고소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쉽게 말 우리나라의 견지어 보면은 제가 여기 통계를 다 낸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찾기가 좀 그러하네요.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그만큼 국민 민도가 제가 또 저보고 또 그러면 또 토착 외고라고 할라요. 친일파 또 뭐 해도 좋습니다. 사실이니까요.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요. 고소고발을 거의 일본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고소고발을 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이 만약에 한다면은 다 있겠죠. 일본이 더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인구도 많고요. 1억이 넘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회사도 큰 회사도 많고 인구도 1억이고 우리보다 배 이상이고 땅도 넓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왜 고소고발률이 우리보다 10분의 1도 안 될까요? 10분의 1이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관의 법정 운영과 개심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헌법 제103조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 조항은 사법권 독립의 핵심적 내용인 법관의 독립을 위한 것이다. 사법권 독립은 법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원리이다. 모든 국가기관의 권한이 그러하듯이 법관이 행사하는 재판권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법관에게 재판을 받는 사람이기 이전에 유무죄를 떠나 법관에게 재판권을 위임한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임을 법관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재판받는 당사자가 법관에게 재판권을 위임한 주인임을 인식한다면 법정을 운영하는 법관의 자체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국민들 시청자들은 무슨 뜻인 거 아시겠죠? 하나의 인간으로서 겸손할 줄도 알아야 한다. 법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언쟁을 하여 재판 주재자로서 위험을 일어서도 아니되며 그것이 마냥 위험이라고 착각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법관들의 재판 진행과 공정성, 그리고 그에 대한 따른 개심죄가 없어야 한다. 아무리 법관이 보기에 사소한 사건이라도, 작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는 결과에 따라 개인 또는 가족에게 회생 불가능한 파탄을 가져오는 것이다. 앞에 제가 언급을 했죠. 법원이 과연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이 청구되고 나아가 기소되어 재판이 회부되면 과연 대한민국 법관 어느 정도가 일반 우리 국민들의 사건을 진정 얼마나 기득권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나 세력가, 재벌가들과 같이 기록을 세심하게 살피고 재판을 1년, 2년, 3년씩 질질 끌고 하는 판결을 하는지 정말 의문된다. 그리고 개심죄 없어야 된다. 지금까지 세상에 제일 겁나고 무서운 게 법을 재판받는 사람 중에 제가 법이 없는 개심죄입니다. 하나의 관습법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고착화되어 가는 것이 오늘날의 재판 진행이고 법관들의 의식입니다. 우리가 공부 떼듯이 사건을 떼야 되니까요. 우리 일반 사건들은 거의 보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연 재벌이나 국회의원이나 정치관들, 권력가들 지금 재판 3, 4년 끊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재판에 4, 5개월씩, 3, 4개월씩 기간을 두고, 물론 재판의 내용들이 방대하고 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일반인들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2주 아니면 3주예요. 연기해주는 것도 생색내서 억지로 연기해주고, 또 연기한다고 영장을 발부하고, 그런 게 지금 현재 재판장들의 태도입니다. 솔직히 법정에서 기침소리 하나 못 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재판장에 갔을 때 방청객으로 갔을 때입니다. 방청객으로 갔을 때 기자들이나 언론인들 그리고 가족들이 방청을 할 때 항상 민행사상 재판 어디에서도 그 법정 정리 법원 직원이죠. 법원 직원이 기립합니다. 착석, 기립, 착석, 명령합니다. 안 쓰면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법정 안에서 법관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법관은 모든 것을 코에 물고 적석에서 모든 판결, 태정 이런 거 마음대로 명령하고 구류 마음대로 명령하고 기분 꼴리는 대로 막말로 속된 말로 합니다. 그래도 항변 못합니다. 그런 판사가 없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90% 이상입니다. 일반 서민 사건 제대로 봐줍니까? 안 봐줍니다. 재판을 다투고 무죄를 다툰다고 또 개심죄를 적용합니다. 무죄를 다투는데 억울해서 개진의 정이 없다고 형을 또 때리고, 또 시인을 하면 시인하는 대로 또 시인을
범행을 시인을 하기 때문에 형을 준다고. 그러니까 벌금 받을 걸 집행유예 아닐지, 집행유예 받을 걸 징역 몇 개월 아닐지, 몇 개월 받을 걸 징역 1년 받을지 겁이 나서 사건 다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설사 사선, 국선은 당연하고 사선 변호인을 할지라도 다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재판이 어느 개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재판부로부터 다른 재판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괜히 찍히기 때문에 대충 대충 시인하고 집행유예를 풀어줄 것 같으니까 인정하고 다투지 말고 그만두자는 게 우리나라의 법정의 현실이에요. 이는 변호사님들 인정할 겁니다. 그만 오늘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들이 너무나 참 많은데요. 제가 이 책을 낸 지가 2년이 됐습니다. 판매도 예스24, 교보문고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많이 판매도 했고요. 제가 보강해서 제 2권을 제가 처음에 3권 정도를 내려고 했는데 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3권을 내지를 2권을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1권에 있는 부분을 보강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제가 또 드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정말 망으로 사람 한 사람 가지고도 제가 책을 한 권 펴낼 수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수두룩합니다. 정말 진짜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으면서도 서로 어려움을 처했을 때 사람 처신하는 걸 보면은 그 인간이,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이고 지금까지 좋은 시즌만 대놓으니까 좋게 이렇게 굴신기로 이렇게 했구나, 일 잘하고 했구나, 이렇게 할 겁니다. 완전히 원수같이 돌아서는 사람들이 직장인들 중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서도 대한민국 제 주위에 수두룩합니다. 정말 참 한심스럽고요, 가정스럽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에게 신세지고 신세 갚을 것도 많고 한 사람이지만 저는 제가 공경에 처했을 때도 상대방의 어려움이 있고 하면은 참고 인내하고 서로 의논하고 협의하고 존중하면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험한 꼴들을 많이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왔다 갔다 머리가 보였다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청 여러분 귀엽게 애교로 봐주시고요. 시간이 1시간 다 돼갑니다. 1시간 내로 마칠까 합니다. 길면 또 봐주시지도 않을 것이고요. 실제로 남은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직접 필요해서 산 책 아니면은 인문학 책이든 철학 책이든 사회학 책이든 경제학 책이든 안 봅니다. 우리나라 도서 이 구독률이 1년에 책 한 권도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한 사람이 한 권도 안 본다는 거죠. 어떤 책이든 간에. 책 안 보고 사실 유튜브도 진짜 완전히 아닌 이상은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 1시간 동안 남기도 몇 분 보고 집중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해서 볼 가치가 별로 또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 또한 책임이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 말고도 유명한 유튜버들 몇십만, 100만 되는 유튜버들도 저도 봅니다. 보면 한 3분, 2분 보다가 안 봅니다. 그 내용이 그렇고 저는 그 대신 낚시질 안 합니다. 제발 우리 유튜버 진짜 유명 유튜버님들 부탁합니다. 제목 거창하게 구속 참 진짜 생각나면도 많은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온갖 제목 낚시질, 낚싯대 꼽아놓고 낚시질을 딱 하면서 시청자들이 거기에 구독하면 돈이 되고 조회하면 돈이 되고 뭡니까 돈 보내는 거 그런 거로 돈을 많이 번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얼마도 나와 있고 그런 거 좀 안 했습니까? 정당하고 바르고 진실되고 팩트, 논픽션 팩트를 가지고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동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또 우리 국민들이 선동에 약합니다. 기가 에어리고요. 그런 걸 이용하지 마시기를 유명 유튜버님들께 일개 구독자 10,000명인 제가 감히 부탁드리고네요. 예, 이만 맺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그리고 장마철 건강 유의하시고 특히 차량 운전 하시는 분들 차량 운전 안전운전 세이프티 퍼스트 안전 제일이 최고입니다. 안전 제일입니다. 건강들 하시고요.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 부모님들 좀 잘 좀 챙기시고 전화로도 한 번씩 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빌겠습니다. 저도 참 인생을 제가 다음 편에서 사람 한두 사람 두세 사람 가지고도 한 권을 편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그만큼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소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여러 가지 깨라고 깨를 타기보다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내는데 이 편을 한번 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첫 건 해가지고 뭐 손해보고 관여는 안 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십시오. 항상 후원해주고 성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 다시 한번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만 방송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